안녕하세요. 군단TV 시청자 여러분, 군단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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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조금 전에 올린 영상에서 테슬라가 700달러 갔다고 했는데 너무 흥분해서 잘못 얘기했는데 600달러 갔고, 어, 3000달러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와, 와. 스미마생. 원래 잘못했을 때는 일본말로 사과하는 게 국룰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고멘나사이. 예, 테슬라 주가는 700달러가 아니고 600달러입니다. 그 말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주식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제 주식 역시 사기 치려고 테슬라 700달러라고 한 거예요. 600달러인 거 알고 있었는데, 사기 좀 쳐보려고, 뻥튀기를 좀 심하게 했다? 심하게 했어, 심하게 내가. 조금 했어, 조금. 뻥튀기 좀. 그러려고 동영상을 킨 건 아니고, 순간 이게 또 동영상이 꺼져가지고 당황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이어서 볼 수 있도록 붙여넣기 할 거니까. 동영상을 킨 이유는 뭐냐면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집. 나도 너도 여러분 모두 관심 있어 하는 집. 최근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집 부동산 집 하길래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 아니면 또는 절망적인 이야기? 사실 혹은 거짓? 뭐 여러 가지 의미로다가 지금 집에 관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집을 사신 분들은 형, 누나, 삼촌, 고모, 이모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랑 또래거나 저보다 동생이 집을 샀다. 굉장히 축하합니다. 집값은 오를 거니까. 집값은 올라요. 집값은 오를 거니까 축하합니다. 라고 하고 영상을 끝낸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죠? 집을 산 사람들은 축하하는 게 맞고, 이거는 이제 다주택자, 무주택자, 그 다음에 1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은 이제 투자 플러스 실수요로 정의할게요. 그 실수요자, 그 다음에 다주택도 실수요인 경우도 있어요. 뭐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 뭐 아들이 한 채,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른 집에서 거주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3명이 다 각각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에이, 그런 경우가 어딨어 했는데, 뭐 남편은 뭐 지방에서 공장 다니고, 아내도 자기 직장 근처에서 그러니까 원룸 같은 거 잡아서 일을 하고, 아들은 대학 때문에 또 다른 지방에 가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실수요다 아니다, 다주택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가 지금처럼 나쁘고, 지금처럼 서로를 욕하고, 지금처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절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긴 해요. 모든 자산은 돈의 가치, 화폐 가치 하락에 인해서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승할 건데, 그럼 나는 집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라고 집이 없는 친구들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집을 살려는 목적이 있으면은 뭐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기다리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아마 올해가 원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살이 되는 인구가 벌써 저희가 20살이 됐던 해보다 20만 명이 줄었어요. 저희가 20살 될 때는 대략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가 동시에 20살이 됐는데 2020년에는 이제 40만 명 정도가 20살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는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인구수가 20만 정도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대학을 간다면은 아직까지 소비를 하는 인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에 이제 그쵸, 아르바이트가 됐든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수가 일단 감소를 했고 결국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수가 집을 사는 대부분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집을 상속받고 시작했다 뭐 이런 케이스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실 건데 일단은 한국 사회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지금 집값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 부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과거에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고 미래에도 얘기하는 건데 집값이라는 게 이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는 넘쳐나는데 이제 집은 항상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주택 보급률 자체는 102%, 14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보다 집수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실로 있는 집도 있는데 문제는 인기 있는 지역은 또 한정적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서울이 되겠죠. 서울이나 뭐 경기 일부 지역.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에 집이 더 있어서 인구수가 5천만 국민이 1일 1집을 하더라도 주택수가 더 많아서 걱정 없다라고 하는 정부의 말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방에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한정적인데 이제 집값 얘기하려니까 이게 방해물이 많이 있네요. 이게 제가 이거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실수로 안전 안내 문자를 클릭을 했더니 영상 촬영이 자꾸 꺼져서 흐름을 자꾸 끊기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더라. 그래. 집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이제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평균 상승률을 보면은 사람들의 임금보다 3배씩 올라왔어요. 3배씩,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3배씩 올라왔고 폭등한 구간에는 사람들의 임금은 거의 안 올랐지만 집값만 오른 구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근데 그쵸, 3배씩 평균적으로 3배씩 올라왔다는 거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과 월급 간의 격차가 작게는 6배, 많게 강남 같은 지역에는 10배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100만원 받던 사람이 200만원 받게 됐을 때 집값은 1억이던 게 뭐 10억이 됐다? 이런 식으로 거의 10배 가까이도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고 이제 전국을 이제 평균 냈을 때 3배라는 거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월급 대비 10배씩 올라왔다고도 볼 수가 있죠.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1억이 넘는 지역도 있으니까 20평짜리 집이 이제 20억을 넘어서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손에 닿을 수 없는 스타 같은 존재가 됐어요. 별자리 마냥 이제 첨성대 같은데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가는 걸 구경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또 고통받고 있고 분노해하고 있고 대통령을 욕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집값 문제는 대통령을 욕할 게 아니고 이게 좌파 우파 정권 상관없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만큼은 항상 상승해 왔던 거기 때문에 뭐 정책의 실패 성공이랑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경제라는 게 이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나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은 집을 살 거면은 기다렸다가 조금 조정이 오면 빠지면은 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친구에게 했더니, 너는 집값이 오른다면서 빠진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모순적이다 라고 공격을 해서 많이 당황했는데, 이게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맞는데, 이게 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에 살아, 그래야 또 올라가는 지점이 왔을 때 뭐 팔든 들고 있든 마음이 편안하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제 우상향하는 게 맞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곡선,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파동에 이제 하락 지점에 왔을 때 집을 사는 게 현명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더 긴 초장기로 봤을 때는 결국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금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떨어질 걸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직 안 사는 사람들도 기회가 또다시 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만약에 이게 제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멀리서 보면은 어차피 상승할 거기 때문에 희극이에요. 집값에 관해서 희극인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이때 고점에 산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집을 팔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대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떨어졌을 때 강제로 빼앗기게 될 수도 있고, 은행들한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웅덩이 구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사는 게 중요한데, 이 고점에서 샀을 때 이게 이 구간이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 흐른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되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결국 뭐 시간이 지나서 40년 후나 50년 후가 되면 결국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초장기 멀리서 보면 희극인 건 맞아요. 희극인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가격은 약간의 버블이 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하락이나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비극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조급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비극을 피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매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자산은 주식이든 집이든 이렇게 그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파도를 타듯이 파도가 파도를 타는 거는 계속
꼭대기에서 산다는 의미고, 반대죠. 이렇게 등산을 하듯이 이렇게 골짜기 부분이 왔을 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약간의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지금 이제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실물 경제와의 괴리율이 분명히 있고, 자산 가격은 실물 경제가 따라올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계속 하는데, 만약에 결승 지점이 없는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토끼가 잠자는 동안 거북이가 추월했다고 해서 거북이가 이길 순 없어요. 거북이가 여러분의 월급이고, 토끼가 집값이에요. 토끼가 잠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란 게 꼬링 지점이란 게 있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추월했던 거북이를 토끼는 잠자다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다시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지금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토끼는 체력이 약해. 빠른 대신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멈추지 않고 기어가다 보면 토끼가 낮잠 자는 시간까지 기다리면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가 있다.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비가 멈추지 않는 장마를 본 적이 없고, 인디안식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디안식 기후제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성공률이 100%라는 말이 있는데, 계속 영원히 오르는 건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1년에서 5년 사이에 집값을 쭉 관망하다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날카롭게 매수하십시오.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80살, 90살 됐을 때는 어차피 지금 사나 내일 사나 뭐 40살에 사나 50살에 사나 집값은 올라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기왕이면은 쌀 때 사야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비싼 데 사가지고 만약에 떨어질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이 되긴 하겠지만, 그 기간에 자신이 투자 판단을 잘못해서 물렸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얼마나 괴롭고 머리카락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진짜 스트레스로 대머리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집이란 게 워낙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재산인 만큼 좀 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시기는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기가 오기에는 꼭 오니까 일단은 기다려라. 근데 나는 꼭 사야겠다 싶으면은, 사실 집이란 거는 거주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자산의 상승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꼭 지금 거주 공간이 자가로 있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초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다시 오르는 게 집값이니까 떨어질 거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럼 안녕.